자, 오늘 무슨 얘기해 보자고. 궁금한 게 뭔데? 전쟁. 전쟁? 예. 이란 전쟁? 네. 전쟁인데 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이게 궁금한 거야. 그렇죠. 네. 정확하게 궁금한 게 뭐야? 남의 나라 전쟁인데 음. 우리나라 주식이 빠지는 것도 궁금하고. 일단 남의 나라 전쟁인데 남의 나라보다 지금 더 빠지고 더 빠르게 또 회복하기도 하고. 네. 그지?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사실 이 오를 동안 다른 나라보다 더 탄력 있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 이전에 이렇게 탄력 있게 안 움직였으면 이렇게 영향을 쉽게 받지도 않아. 근데 너무 탄력 있게 움직이다 보니 뭐 이래 차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또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잖아. 네네. 그 불안하면 때릴 거 아니야. 그 물량이 겹치고 겹친 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신용잔고가 거의 30조 가까이 됐잖아. 이게 신용잔고가 많다는 건 그만큼 하락할 때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이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의미가 유가가 올라간다는 의미인 거지. 우리는 거의 우리나라의 70%가 이쪽에서 기름이 들어오는데 기름값 그럼 폭등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불안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우려가 생긴 건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럼 왜 올라왔느냐는 얘기지. 우리나라 이 6,000포인트를 이끈 선두주자가 누구야? 반도체. 그래, 반도체잖아. 경유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휘발유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없다 별로. 그게 없는데 근데 주가가 빠졌어. 이거는 세일이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주가가 그냥 빠졌어. 그렇다고 반도체 지금 산업이 예를 들면 꺾였다. 공급 과잉이다. 이러면 이제 이거 당연히 반도체 산업이 꺾이는 거니까 시장을 안 좋게 봐야 되지.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쇼티지야. 공급 부족이야. 수요 과다야. 근데 이거 어떻게 꺾여? 안 꺾이지. 그러니까 이런 우려로 사람들이 왜 걱정이 많아지면 뭐가 하나 터지면 그것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생겨. 그 우려로 빠진 거는 사실은 잘 나가고 있는 제품에 반짝 세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정치가 반짝 세일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1만 원이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럼 21만 원에서 지금 17만 원대인데 지금 사면 21만까지 다시 갈까요? 무조건 가지. 반도체가 계속 모자란 상황입니다. 지금 타이밍이네. 반도체 가격을 계속 올려도 그래도 더 달라는 거잖아. 그래도 모자란다. 저번에 얘기했잖아. 왜? 차 하나 사는데 전장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차를 못 팔고 있으면 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을 더 주고서라도 가져가겠지. 네. 그지? 지금 딱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럼 한국 정치가 그럼 반도체만 갑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봐야지. 반도체에 지금 투자되어 있어. 너가 둘 다? 아니잖아. 비슷한 거에는 들어가 있죠. 비슷한 거에 들어가 있어. 그럼 니는 대답, 니는 안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럼 반도체만 좋아지면 니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 빼서 반도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아니란 얘기지. 자, 역사 공부 왜 하냐?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근데 정치 역사상 보면 한 번도 전쟁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적이 없어. 왜? 최근의 것만 봐보자고. 9.11 테러 때. 그때 어떻게 됐어? 9.11 테러 때 그날 폭락 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주가가 회복했어. 그걸 드라마로 보여준 것도 있잖아. 부잣집 막내 아들. 그 진도준이 9.11 테러 터지기 전에 그 미국 주식을 다 내다 팔지? 그리고 나서 걔가 우량주 중심으로 사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겠다. 이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 이후 바이 코리아 펀드를 출시해가 뭐 쫙 상승했다. 그 얘기도 나오지. 그러니까 그때 딱 순간적인 폭락이 있고 난 이후에 계속 회복했는 거지. 연평해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 전쟁이잖아. 네. 근데도 그때 순간 폭락 나오고 회복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순간 폭락 나오고 그 다음부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쳤어. 항상 전쟁은 그래왔어.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 그 전쟁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지 이때까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항은 없어. 네. 근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항은 뭐냐? 금융사태,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 영향이니까 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사실 우리 전쟁이 아니잖아. 그렇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아니라고 봐야지. 그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야. 그리고 지금 뭐 어찌됐든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이 이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 사실 이 전쟁은 길게 끌 수 있는 전쟁은 아니야. 국방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데다가 혹시 이란, 뭐 이라크 이런 중동 지역에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없지. 네. 가보면 끝도 없는 사막이야. 아 진짜 지겨울 정도로 모래가 많아. 난 가봤거든. 가봤는데 와 진짜 너무 나쁘대. 호텔이라 하는 게 사막에 그냥 사막에 쳐놓고 뭐 이게 뭐 시설이 제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 거의 난장 까는 수준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네. 그 호텔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그만큼 낙후돼 있어. 근데 이게 왜 이래 차이가 났냐면 이번에도 문제가 터진 거는 이란이 못 살아 잘 살아. 못 살죠? 그 대다수는 못 살지. 그렇죠. 근데 이란이 지도층은 잘 살아. 애들이 뭐가 나오기 때문에. 기름. 그래 석유 때문에. 석유 때문에 잘 사는 거야. 근데 이거를 특정 누군가가 독점해서 돈을 벌면 그거를 지도층이 독점해서 돈을 벌면 잘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한 거지. 그 대다수의 국민들은 못 써. 내가 가봐서 느낀 건데 네. 엄청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이란 내에서 어떤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막 지도층들이 총칼로 위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입을 누가 했느냐? 그 명분을 가지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개입을 한 거지. 그 핵무기 없애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게 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게 무서운 거야. 종교. 이란은 뭐야? 무슨 종교의 나라야? 무슬림? 그렇지, 이슬람 교도들. 네. 이슬람 교도들 만나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없어? 저는 만나봤어요. 만나보여 어때? 시간 되면 어디다 대고 이렇게 절하고. 그래. 이런 좀 특이하게 걔들 종교적 신념이 되게 강하지. 강하죠, 많이. 완전 이거는 알라를 완전 신격화 시켜놔서 그게 굉장한 종교적 신념이 강해. 그 종교에 너무 심취하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안 그래? 종교란 것도 우리가 어떤 절대자를 믿는 것도 어떤 정의가라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사이비가 안 되려면 이 정의라는 게 그 내에서는 존재해야 돼. 근데 사실 이슬람은 맹신하는 게 있어. 이슬람 맹신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충성, 복종 이런 것들을 강요해.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정권을 잘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싸움 난 게 이란에 보면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 이런 종교도 분파가 있지, 분파. 그 분파가 있는 거예요. 그 분파들끼리 이제 싸워왔던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얘들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미국도 지금은 부담감 될 수밖에 없어. 미국도 유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럼 미국이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다는 얘기고.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배송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올라가겠지, 그지? 네. 그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강한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올해 미국에 11월 달인가 중간 선거가 있어. 여기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더 떨어지겠지. 그 얘들 입장에서 빨리 끝내야 돼. 근데 왜 저 정도의 국방력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왜 안 끝내고 끌지라는 그 질문에는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트럼프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아먹으려고 끌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원유 네. 선물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찌됐든 네. 그거는 뭐 낭설이 확인된 바 없으니까 낭설이야 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딱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이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을 많이 지금 탈바꿈해 준비를 잘 해왔던 거지. 자 생각해봐. 반도체가 석유하고 크게 관련 있어 없어? 없지. 네. 그 AI가 석유하고 크게 관련 없지. 네. 우리나라 전기차가 일본 전기차보다 나아 못해. 나와요. 그렇지 낫지. 전기차 시장을 잘 준비해왔던 거지. 전기차들이 휘발유 가격 상승하고 연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지.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 잘 탈바꿈한 거지. 네. 왜냐하면 화학 연료를 주로 하다가 이제 바이오, 전기 연료로의 전환을 잘 준비해 왔던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수소 발전 설비 이런 것까지
우리나라가 빠르게 가고 있던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뭐가 강해? 원자력. 우리가 이제 소형 원전이라고 얘기하는데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 소형 원전도 우리나라 굉장히 잘 준비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 사실 크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 그만큼 준비를 잘 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하고 있으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오히려 반짝 세일이다. 이렇게 봐. 업황이 꺾이면 그때는 이거는 나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 지금 절대 아니니까 업황이 꺾인 게 아니잖아. 네. 그 반도체가 업황이 안 꺾이는 가장 큰 이유는 AI 때문이잖아. 그지? 네. AI는 막대한 또 전력이 필요하고.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 사업도 우리가 좀 앞서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걱정할 거는 크게 아니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답변이 됐어. 네네. 그래.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게 만약에 북한이 진짜 전면전으로 들어왔으면 그리고 혹여나 북한의 어떤 통일의 빌미가 보이면 북한이 체제 붕괴가 된다거나 그때는 주식 팔고 주식 무조건 다 팔아야 돼. 통일의 조짐 보면 통일세 해야 돼. 기업들이. 그것도 역사를 공부해 봐야 돼. 왜? 독일이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잖아. 그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눠져 있다가 통일될 때 동독이 붕괴가 된 거잖아. 네. 체제 붕괴가 된 거잖아. 그러면서 그때 기업들이 어땠는가를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 북한하고 남한이 이제 어떤 통일의 빌미가 보이면 그게 비슷하게 흘러가겠지, 그지? 전쟁도 얘들의 첨예한 대립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쟁은 이익을 노려서 하는 거지 명분만으로 하지는 않아. 네. 분명히 어떤 이익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야. 그걸 인문학적으로 항상 잘 해석해 봐야 돼. 그걸 역사적으로 잘 해석해 봐야 돼. 그러면 답은 딱 나와. 근데 답이 나와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그지? 그 회사는 계속 돌아가. 내 마음이 흔들릴 뿐이지. 또 다른 질문 있어? 전쟁이 터지면은 제일 그래도 위험한 종목 이런 것들. 제일 위험한 종목은 뭘까? 국제 유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들이. 여행 가겠나? 못 가죠. 그래요. 여행 가다가 야 이게 이제 여행이라는 게 어떤 테러 위협이지 항상 도사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항공이나 이런 관광. 그래 항공, 여행 여행 같은 계속 안 좋지. 어. 이 전쟁이 좀 끝나면 회복은 되겠지만 네. 뭐 어찌됐든 지금 전쟁 중에는 계속 안 좋을 종목이 국제 유가 올라가면 항공료 확 올라가잖아. 네. 그럼 여행 갈 거 안 간다니까 사람들이. 유류세 부담이 세지잖아. 그러면 반대로 이제 좋아지는 종목들은 뭐 방산이나. 그렇지. 방사는 이제 더 좋아지겠지.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지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전쟁을 봐서도 알겠지만 드론 산업은 더 발전하겠지. 드론 산업 더 발전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왕가 산 남자 1000만 관객 돌파했잖아. 네. 그것도 약간 전쟁의 어떤 영향도 약간 있을 거야. 왜냐? 뭐 어디 멀리 여행 가긴 좀 그렇고 여가를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는 쪽으로 택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문화산업 이런 것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 사실 문화산업은 어떤 특별하게 이제 강한 흥행을 기록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올라오니까 네. 투자하기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돼.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최근에 봐봐. 전쟁이 되게 많이 생겼어. 사실 평화 시대에는 국방비의 예산을 보통은 줄이지.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평화로운데 뭐하러 국방비를 그렇게까지 써? 이게 되겠지만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자꾸 대만 침공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일본이 또 자위대 발동하겠다 그러고 첨예하게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전쟁을 크게 생각하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막 최근에 5년 사이 많이 일어났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당연히 군비 증가. 그러니까 폴란드가 왜 갑자기 우리나라 탱크 수입하고 우리나라 갑자기 전투기 왜 수입하겠어? 국방력을 늘리려고. 그래 그 배경을 잘 보라니까. 폴란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 동유럽에 위치해 있잖아. 러시아 인근 지역이잖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잡아먹으면 그 다음 다야 동유럽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 다 위협을 받아. 네. 그러니까 폴란드가 뭐 어떻게 해? 아씨 우리도 군비 증강해야 되겠다. 그지? 네. 일본도 군비 증강하고 있고. 왜? 야 이거 이제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소득이 높은 데서 군비를 증강하면 군비가 확 늘어나지만
소득이 낮은 애들 군비증강 해봤자. 그지? 그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국방력의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된 이유도 결국은 경제 소득이 우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쟤들이 우리하고 싸울 생각은 잘 안 해. 다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이제 봉쇄를 하지. 싸울 생각은 별로 안 해. 왜? 지금은 국방력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딱 한 5년 만에 좀 생소하던 그 단어가 이제는 조금 일반적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각국의 군비 증강이 이어질 건데 우리나라의 전쟁 무기들이 너무 좋다는 거지. 네. 값싸고 성능 좋고 네. 탱크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그지?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전투기도 로키드 마틴 그 비싼 전투기를 보다가 한국의 KF-21 보니까 가격 엄청 싼데? 근데 전투기도 되네? 얘가 연습용이 아닌 거지? 네. 실전용도 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겠다.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롤스로이스만 서 있지는 않아. 그 이유가 뭘까? 이게 키로수가 늘어나면 팔아먹기도 힘들고 노화되면 교체해야 되는 비용도 세고 그 얘는 거의 묶어두고 뭘 타고 다녀? 일반적인 전기차를 하나 사서 그걸 데일리카로 타지 보통. 똑같은 이치야. 로키드 마틴이 성능은 좋아. 근데 이걸 매일 타고 왔다 갔다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노화됐을 때 비용이 조그마한 부품 하나 가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깨질 거 아니야. 근데 이 KF-21은 수입해보면 이 부품도 얼마 안 하거든. 이게 데일리 비행기가 되는 거지. 연습용이자 실전용. 네. 그게 가성비가 되는 거지. 그래 따지면 아직도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세상에서 아직 방산주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에는 굳이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가 좋다고 치면은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내려가는 건가? 이제 전쟁 끝난다고 전쟁 위협이 사라져? 이스라엘 지금 최근 몇 년간 몇 번 전쟁했어?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다 유지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유지를 올라가는 할 수는 없지.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렇긴 하죠. 그렇지. 맞아요. 방산주가 그렇게 뭐 PBR이 막 20배, 30배가 될 정도로 많이 오른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능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수출이 더 잘 되면 여기서 더 간다고 봐야 되지. 근데 전쟁 딱 끝났어.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파가 있겠지.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하고 단기성 멤버로 나올 수 있지. 근데 그 이후에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고 기업이 좋아지면 다시 주가는 올라가겠지. 그걸 잘 활용하면 되겠지. 네. 자, 또 질문 없어? 네. 그래. 너무 길게 끌면 재미없어. 전쟁은 항상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역사를 공부해서 오늘에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만 딱 생각하고 딱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 알았지? 네. 딱 끝!